자, 이론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번에 부관까지 하면 민법 총칙이 끝날 거예요. 민법 총칙은 17개로 끝을 내고 물권은 한 20개에서 25개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계약법은 한 10개, 10개도 많다. 민특법 하게 되면 50강 언저리에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 시간에 무효를 했죠.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자,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일부 무효가 되려면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가 있고 불확정적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전 거래행위가 있었죠. 자, 첫째,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의 목적이라면 확정적 무효. 두 번째, 허가 조건일 때 유동적 무효이고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의칙상 허가 신청자 협력 의무가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네 가지가 핵심이고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불허가 처벌이 있는 경우, 쌍방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되고 상대방도 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별도의 무효 취소하려고 했을 때 그걸 주장한 경우, 이런 경우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면 이행전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되 반사회 질서행위 따위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그랬고요. 그다음 무효행위 재생장치 2개.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상대적 무효, 가장매매 같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 당사자가 그 다른 행위를 했을 것이라 의혹한 경우,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다른 행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했고, 특히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무효에서 봤던 것들입니다. 자, 무효가 원칙이고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원칙이 돼. 예외가 이거죠. 취소.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일단은 유효해. 유효하되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 중요분의 착오,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이 있을 때 일단 그 행위는 유효하되 취소권자가, 누구나가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 취소가 뭐예요? 특정인의 의사표시죠. 이게 취소죠. 이게 취소의 뜻이 됩니다.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요, 계약 해제라는 게 있어요. 이 취소와 해제는 대단히 비슷해. 근데 구별이 돼야 돼. 가장 기본적인 게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어야 돼. 반면에 해제는 계약 이후에 해제 사유가 발생해야 돼요. 계약 이후에 해제 사유가 생깁니다. 취소하면 소급 무효고요. 해제하면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차이인데 나중에 해제 가서 다시 한번 구별을 해볼 겁니다. 자, 3번 취소권 행사.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소를 하려면요, 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에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뭐냐? 제, 착, 사, 강. 딱 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고요, 을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는데 착오도 없었고 강박도 없었어요. 그럼 취소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취소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반드시 행위 당시에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법에서 정해놨어요. 이걸 취소권자라고 합니다. 역시 외워야 됩니다. 취소 사유 제착 사강. 취소권자 제착 사강 대승.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그 자, 당사자, 그 당사자의 대리인, 그 당사자의 승계인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요. 142조는 이런 의미예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갑이 계약 당시에 중요분에 착오가 있었어요. 갑이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을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사망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상속인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은 상속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인이 누군지를 확정하고 그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그게 142조의 취지다. 그래서 140조와 142조는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역시 조문 자체가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되, 특히 140조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한능력자 취소권자로 규정해 놨잖아요. 원래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 하려면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취소도 법률행위니까 자신이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계약을 취소를 할 때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취소 자체도 법률행위니까. 근데 140조에서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규정을 함으로써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계약을 취소할 때는 부모 동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규정을 한 거예요. 그게 140조 취지 첫 번째.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에 의하지 않고 한 자신의 행위를 취소를 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없이도. 그러니까 당연히 단독으로 취소를 해놓고 취소 자체를 나 동의 안 받고 취소했다 라는 것을 이유로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겠죠. 그죠? 취소할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만을 말합니다. 임의 대리인은요 취소권이 없어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요 본인으로부터 따로 취소에 대한 취소권에 대한 수권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승계인. 이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도 있고 특정 승계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갑에게 취소권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합니다. 그럼 상속인이 있겠죠. 포괄 승계인.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또 갑이 을과 계약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병하고 또 계약을 해요. 이때 병은 뭐예요? 취소권자의 특정 승계인이잖아요. 얘도 취소권이 있는 거예요. 얘도. 다만 이 특정 승계인은 갑과 계약을 함으로써 갑의 지위를 승계한 거지 취소권만 승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권만. 어쨌든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을 모두 포함하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누구한테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의 상속인에게만 취소하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갑에게 취소권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갑은 취소권을 을이나 을의 상속인에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을이 병과 계약을 했네, 또다시. 이때 병.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이잖아요. 얘한테는 취소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니까 을이나 을의 상속인한테 취소한다고 말을 해야지 을의 특정 승계인한테 가가지고
나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권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직접 상대방 또는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는 일방적 행위니까 단독 행위죠. 일방적이면서 권리잖아요. 일방적인 권리를 뭐라 그래요?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묵시적인 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갑이 취소권이 생겼어.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어. 등기까지 넘겨주고 난 다음에 내가 착오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해. 취소하려고 하는데 막바로 말소 소송을 제기해버렸네. 갑이 이렇게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네. 뭐예요? 취소 의사표시가 내포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취소를 당연하게 전제로 한 말소 소송 청구나 거절, 등기 못 넘겨줘. 말소 소송 청구나 또는 이행 거절, 등기 못 넘겨줘라는 청구나 거절 속에는 이미 취소 의사표시가 내포돼 있죠. 이런 게 묵시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분류식이니까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3번 일부 취소가 있는 경우. 이거 우리가 본 거 뭐 비슷한 거 봤는데 일부 무효에서 봤죠.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매매했는데 토지 거래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 원칙 전부 취소, 예외 일부 취소. 근데 일부만 취소하려면 일부 무효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하고 있는 경우에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 취소 가능하다. 그런데 불가분이라면 일부 취소 안 되겠죠. 자, 불가분인 게 어떤 거냐? 계약 플러스 특약. 특약만 따로 할 수는 없죠. 계약하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때 특약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 특약만 취소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불가분이니까. 계약하고 불가분이니까. 만약에 특약만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취소한 거다. 전체를.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특약만 취소했니? 전체를 취소한 거다. 갑과 을 사이에 돈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고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갑의 배우자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을이 갑의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불가분이기 때문에.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 일부 취소가 가능한데 계약 플러스 특약은 불가분이기 때문에 특약만 취소할 수가 없고 특약만 취소했을 때 전체를 취소한 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취소하면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꼭 기억하세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전임은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요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요. 자, 제가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부당이득 반환은 뭘로 이해하자? 거스름 돈 더 거슬러 받은 걸로 이해하자. 택시비를 5천 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5만 원을 거슬러 받았다. 그럼 4만 5천 원을 더 받았다. 이게 부당이득이다. 자, 이때 더 받는다는 것, 부당하게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걸 모르고 받았다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고 쓰고 남은 것만 알고 받았다면 4만 5천 원을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걸 알고 받았다면 더 거슬러 받은 4만 5천 원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는 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예요. 이게 원칙이야.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예외가 2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미성년자 갑이 부모 몰래 노트북을 100만 원 받고 팔았을 때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받은 100만 원을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고 선악을 불문하고 나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쓰고 남은 거. 자, 여기서 미성년자가 노트북을 팔고 받은 100만 원 중에 생활비로 70만 원을 썼다. 학원비 같은 거, 밥값 같은 거. 이건 현존 이익이야. 돌려줘야 돼요. 근데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데서 30만 원을 썼다. 유흥비. 이건 현존 이익이 아니에요. 안 돌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다만 현존 이익이 없다. 나 유흥비로 다 썼다. 라는 걸 미성년자가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 특칙이 우리 시험 범위 있단 말이죠.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이게 현존한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취소한 다음에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거. 취소도 법률행위잖아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근데 취소할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와서 취소 안 하면 죽여버리겠대. 강박을 했네. 그래서 강박을 당해서 취소했어. 그럼 당연히 그 취소 자체를 강박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거. 세 번째,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 무효가 된 거를 추인할 수 있는가? 우리 본 거 있죠. 무효행위 추인. 그죠? 다시 한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해버려. 그럼 무효가 됐죠. 그 무효가 된 걸 다시 추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거 하면 되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예를 들어서 갑이 착오나 사기 강박을 위로 취소했다.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됐죠. 이걸 다시 갑과 을이 추인을 하면 새로 계약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뒤에서 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안 돼요.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요. 취소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취소를 해버렸으면 취소 전에 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못하는 거고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 그죠? 좀 어렵죠? 간단히 생각하세요. 취소하면 무효가 됐네? 추인할 수 있을까? 무효행위 추인하면 되지. 그래서 취소한 행위를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된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유동적 유효잖아요. 그죠?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이 행위는 반대로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즉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한 후가 아니고요.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 이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 첫 번째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고, 취소권을 포기하면 당연히 취소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입니다. 내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데 나 취소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취소권의 포기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돼요. 예컨대 미성년자라면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 못해요. 성년자가 된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게 하면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추인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착오한 사람이라면 착오가 제거된 후에, 기망을 당한 사람이라면 기망에 의한 착오가 제거된 후에, 강박을 당한 사람이라면 강박에 의한 공포심이 제거된 후에, 이럴 때 추인하는. 다만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된 다음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부모가 추인하는 경우, 이때는 적용을 안 한대요. 당연하죠.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하지만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부모 등이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라는 게 하나 있다. 주문 확인했고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 유효를 확정하겠다 라는 취소권자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죠? 요건,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더라. 제한능력자의 행위의 경우에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 중에서 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한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 얻어서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권 포기라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무권대리 추인이나 무효행위 추인과는 다르죠. 무권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소급해서 유효로 하는 거고,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행위로 본다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유동적 유효를 유효로 확정하는 거죠. 다르죠, 세 가지가. 자, 두 번째가 법정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추인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 전조의 규정, 즉 1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다음 각호 1호부터 6호까지 어느 하나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성년자가 된 상태, 성년자가 됐어. 그리고 이행을 하네? 이행을 받네? 이런 것들이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상태에서, 즉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한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할 생각이 없네, 취소권을 소멸시켜야 되겠네, 이게 법정 추인이 되는 겁니다. 자, 법정 추인 요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6가지 중에 하나,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계약을 말합니다.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팔아먹는 거, 강제 집행, 전이경, 담연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땅을 넘겨줬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돈 받았다,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았다.
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돈 내놓으라고 이행을 청구했다. 경계계약 1억에 매매했는데 성년자가 된 후 2억으로 바꿨다. 기존 계약 내용을 바꾸는 계약이 경계계약이에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았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대금 청구권을 양도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 재산을 강제 경매했다. 등등등.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전이경, 담양강. 요 6가지가 법정 추인 사유인데 그 6가지 법정 추인 사유 중에 요 2가지. 이행의 청구하고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입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6가지 법정 추인 사유 중에 2번째 있는 이행의 청구와 5번째 있는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요것만 법정 추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아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는 달리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죠. 취소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떤 행동을 보고 아, 얘는 취소권을 포기한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 행동을 한 자가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굳이 알고 행동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아까 봤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다른 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효과는 똑같아요. 취소권 포기나 포기 간주나 똑같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니까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이 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만 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2개예요. 3년이 있고 10년이 있습니다. 기산일이 달라요.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거 뭐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예를 들어 성년자가 된 날이에요. 그때부터 3년이에요.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에요.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 성년자가 된 날부터 3년이나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는데 형성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마찬가지로 법체계에서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2개예요.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 기간이에요. 여기서 소멸시효 기간은 주로 돈 빌려줘서 채권에 적용이 되고요. 제척 기간은 일방적인 권리에 적용이 돼요. 일방적인 권리. 즉 형성권에 적용되는 게 제척 기간이에요. 자, 이 제척 기간이 왜 중요하냐?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3년 또는 10년이 지났는지, 그래서 취소권을 소멸했는지 그 여부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년, 10년이 지났는지, 그래서 취소권 소멸했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고려하게 됩니다. 단기 소멸과 관련된 이 조문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언제부터 있는지도 꼭 기억하시고 그 기간이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지난지 여부는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효 취소와 관련된 취소까지 살펴봤습니다. 취소 사유, 제착사강,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이 하라, 명시, 묵시, 불문, 불교식행위, 일부 취소도 예외적으로 가능,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취소권 소멸장치 3개,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런 식으로 목차를 딱딱딱딱 정리해서 일단 처음 들으셨을 때는 그 목차를 중심으로 딱딱딱 정리하시고 두 번째 들으셨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세 번째 보실 때 암기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무효 취소까지 봤고요.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법률의 부관이라고. 이건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